자, 이제 드디어 산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의 배경은 소백 산맥 산골짜기 구석에 박혀 있는 어느 과부촌입니다. 과부가 뭐야?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벌써 이름부터 어때? 사회가 기형적이지. 여기 전쟁이 나면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차축이 되나? 뭐 이를테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불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사회가 기형적으로 반동강이 난 그런 사회입니다. 과부 마을. 의지할 곳 없는 이곳에서 여인들끼리만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또래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날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면 밀려 내려갔죠. 수도 서울이 점령당하고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다가 2차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쭉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사 후퇴를 기점으로 다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뺏고 뺏기는 싸움이 이어지다가 휴전을 하게 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날. 그렇게 보면은 이 동네, 우리 동네를 지배하던 깃발의 색깔이 자꾸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는 여인들만 살고 있던 마을이야. 그러면 이들한테 어떤 깃발을 달고 어떤 색깔의 군복을 입고 내려오던 군인인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내려갔고 자기네끼리 GS에서 도시락 한 두세 개씩 쟁여들고 왔겠냐. 주둔을 하는 마을에서 착취를 했겠죠.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별 수 없이 내어줘야 됐을 겁니다. 우리의 재산, 식량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 부역하고. 근데 그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군이 샥 올라와가지고 수복을 했다 이거야. 근데 난 전시적 군부를 너무 준수하고 나는 우리나라에 너무 사랑하지만 그때 당시 부산에서 쭉 밀고 오던 국군이라고 한들 막 먹을 게 너무 많아. 주머니마다 막 아이템들 쟁였겠어? 못하거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얼마 전에 했던 제시대사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다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요? 자, 이 신하들 가져가시오. 어떤 깃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이들의 어떤 식량이든 재산을 취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 너무 평안했을까? 스트레스였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도 내어줘야 되고 또 깃발이 바뀌어. 그러면 그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살기 위해서 이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뭔가 지배층이 싹 한번 바뀌고 나면은 처벌을 받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날 서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미장센들이 많아요. 뭐라고? 미장센이 뭐냐면 그 장면을 이루는 어떤 미술적인 요소들인데 깨진 항아리, 허물어진 집, 그리고 비어있는 항아리 이런 상징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징일까?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미장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틈틈이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줄거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 자, 여기 우리 집 화장실 가려면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부뚜막이 있는 부엌을 지나서 화장실 가야 한다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은 좀 약간 그래. 근데 아무튼 그런 집들이 있던 마을입니다.
한 밤이에요. 어느 산골 마을에 어느 산골 과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장 양 씨와 과부 최 씨는 항상 싸워.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서 서로 싸울까? 아니거든. 우리만 해도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버티기가 힘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이는 살리는 하는 전쟁이 벌써 3년이야.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를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장 양 씨와 과부 최 씨한테는 역시나 똑같이 과부가 된 딸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점례와 사원. 이 작중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로 묘사가 되냐면 대사에 우리 내일 모레면 30이다. 자, 여기서 문제. 보통 내일 모레 30이다의 나이를 고르시오. 1번 20대 초, 20대 중, 3번 20대 후. 20대 후, 내시 20대 중. 봐봐. 여기 20대 중에서 후에 가까운 사람. 너무 언니야? 너무 오빠야? 아니거든. 우리네거든. 아무튼 6.25 전쟁의 하찮은 밤. 정례가 밤에 자다가 몸이 너무 타서 부시럭 부시럭 죽는 배가 고파서 이게 웬걸? 지난 몇 년 동안 여인들만 살고 있던 이 마을에 하필 우리 집에 하필 부엌에 지처럼 나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규복으로 원래 교사였어요. 근데 통제권이 넘어갔을 때 주도권 땅을 뺏겼을 때 차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어떤 사상에 대한 교육들을 강제로 해서 써야 됐던 공비였습니다. 공비에 속을 해서 탈출해서 일단 집 나는 대로 뛴 거야. 근데 아무도 없네? 오케이, 일단 들어간 거야. 왜? 너무 춥거든. 그러다가 눈이 탁. 제발 도움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전매 입장에서 이 시간에 여기 사람 있어요! 남자 있어요! 라고 하면 한대원 일단 사람을 살리고 가야 돼. 난리 나거든. 그래서 일단 뭔가를 줬겠지. 뭐 감자를 줬거든, 죽거든. 어쩔 수 없이 전면은 자신의 집 뒤에 대나무밭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내려면 밥 갖다 주고 너무 춥다고 하면 밥 갖다 주고 이러겠지. 아 근데 이게 그냥 인지상정으로 사람이니까 사실 니들도 그럴 거 아니야. 갑자기 스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해줘? 과자라도 하나 나눠주겠지.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데 봐라. 이게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다? 강제로 사회가 반으로 찢긴 마을이었어.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텐데 이게 내가 여미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휴가 입대하고 처음 사회로 다시 나오는데 보통 선생님 기준으로 그때 한 8달 만에 이제 나오게 됐었어.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신체 건강한 20대 청년이었을 뿐인데 그 전철역에서 출근 시간대에 출근하시는 어떤 직장인들의 뭐 향수 냄새나 화장품 냄새나 이런 것만 코에 들어왔을 뿐인데 뭔가 내가 사회에 들어왔던가? 뭔가 이게 설레이기 시작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퓨전 상태이고 그냥 거기에 빡빡이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왔을 뿐이지만 이들은 기대는 데 없고 하염없이 이 사람 내 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혹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풋하게
마음을 지켜오던 삶을 살던 전쟁 피해자. 이거 생각해보자. 그치? 그냥 밥만 주고 띡 왔을까? 와가지고 요즘 드세요. 입에는 맞으세요. 한마디로도 걸었겠지. 그러다가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열심히 먹었겠지. 그럼 모성을 가였겠지. 그러면 어쩌다가 그러면 사연을 들었겠지. 그러면 자기 사연만 이야기했겠나? 그러면은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면 그쪽은 저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런 공감을 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웃어도 돼. 자연스럽게 마음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정래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 누가 있었다? 사월이가 있었습니다. 사월이 역시 마찬가지야. 사월이도 남편하고 강제로 이별당하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기다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기다리고 하는 것이 사회로서 요구되고 있던 어떤 의무이자 어떤 문화였을 테니까. 근데 봐봐, 20대래. 20대에 덕목이 뭐니? 살고 살아나고. 근데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사람인데. 근데 이게 웬 거야?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왔어. 쟤왜 틴트 받았어? 쟤왜 비비 받았어? 왜냐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당장 준영이가 머리 이빨 올리고 코트 입고 오면 바로 물어보는 말 뭐야? 여자 생겼어요. 누구 만나러 가? 여자 생겼어. 너무 당연하게 제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야! 스톱! 아무튼 갔네. 또! 좋아 보인다. 또! 틴트 왜 발랐어? 입술이 터서 발색 립밤이야. 네 비비도 발랐잖아. 선크림이야. CR도 안 먹혔겠죠. 촉이 대단했을 겁니다. 계속 4월은 점내기를 추궁합니다. 누군데? 친척?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점내가 궁지에 몰려서 결국 실토합니다. 사실 산에서 내려온 옛날 선생님이신데 내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 그것뿐이야. 제발 비밀 좀 지켜줘. 다 죽어. 4월. 그럼 나도 돕게 해줘. 너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돕자. 나도 돕고 싶어. 여기서 잠깐 끊었다. 잡아. 끊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 자, 봐봐. 웃어도 돼. 다행이다. 재밌어 해줘서. 아무튼 자, 여기서 문제. 과연 4월이가 남미세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4월이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맡을 어떤 친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그 친구가 너무 억울해하지 않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아무튼 4월은 그래서 규복을 돕게 됩니다. 정래랑 번갈아가면서. 근데 아무튼 이게 극이다 보니까 어떤 세상이야? 좀 더 심한 세상이죠.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이제 규복을 돕던 점례와 4월. 어느 순간 4월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뭐 크로스 더 라인을 했겠지. 근데 이게
그들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보자 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보자 라고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점례, 우리의 점례 4월에게 규복과 함께 이 마을을 떠나 멀리 가서 둘이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그게 아닌 거지. 얼마 후 국군의 대규모 공비 소탕 작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군이 어떤 작전을 짰냐면 규복이가 숨어있던 대나무 밭에 불을 쫙 질러.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서 숨어있다가 뜨거워서 뛰어나면 그건 공비겠지. 왜? 떳떳하면 왜 숨어있나? 그래서 점례의 대나무 밭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점례 사실 안돼. 왜? 그건 말 못하는데 일단 안돼. 나가실 턱이 있나? 결국 국군은 대나무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너무 뜨거워서 도망 나오던 규복은 국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4월은 그 모습을 보고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형 사실주의 대표작 차범석 선생님이 1963년도에 발표한 쌈볼 훑어보기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